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관광지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남들이 쉽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을 찍으실까요? 오늘 박수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남들이 쉽게 찍을 수 없는 사진을 찍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제가 수중 촬영을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수중 촬영 전문가, 수중 사진 작가입니다. 수중 사진이면 네. 바다? 수영장? 바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닷속이고요. 강이나 연못 다 포함을 합니다. 물이면 다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물속에서 찍을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걸 찍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특히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그 바다 속의 생태계나 수중 환경들, 또 요새 최근에는 그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그런 생태 사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풍경, 뭐 생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마다 바다의 특징도 있을까요? 딱 티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바다는 또 온대 바다가 있고 열대 바다가 있고 또 극지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열대 바다나 극지의 바다는 수온이 늘 일정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다는 그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부산만 하더라도 여름 수온과 겨울 수온이 편차가 한 20도 이상이 나요. 아, 꽤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바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의 바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입니다. 계절 따라 발견할 수 있는 해양생물 종이 다 다르거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밖에서는 이게 티가 나지만 바닷속에서도 티가 나요? 바닷속도 계절이 순환을 해요. 어떻게 티가 나요? 봄엔 어떻고 여름엔 어때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바닷말을 예를 들면요. 그 바닷말은 우리가 봄에 땅에는 봄에 풀이 자라고 여름에 무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닷말, 그 옛날 해조류라 불렀던 바닷말들은 겨울에 무성합니다. 겨울에 무성하고 봄에 절정기를 맞고 여름에는 여성체가 녹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을까지 버티다가 겨울에 다시 이제 새학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환경은 육상 환경과 반대로 간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계절이 뚜렷한 바다는 이런 환경의 변화 또 바닷말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변화가 아주 다채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열대바다는 늘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머무는 물고기들, 그 머무는 해양생물들만 늘 안정적으로 발견하기 쉽지만 좀 단조롭죠. 며칠 다니다 보면. 항상 비슷비슷한 물고기들만. 그렇죠. 언제 가도 늘 만날 수가 있고 그런 그 흥미롭지만 단조로움은 있어요. 금방지게 제목을 거의 모든 것이라 달았는데요. 안에 그림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안에 사진도 다 직접 찍으신 네, 거죠? 사진이 한 1000장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니모 아니에요? 네, 흰 동아리 니모가 말미잘 사이에다가 알을 낳는 그런 그 알을 놓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그럼 다 직접 찍으신 거죠? 네, 참 많은 사진. 이 바다가 좋아서 네. 바다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다가 네. 수중 사진을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진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기록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내가 봤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매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는 게 이제 수중 사진입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거의 바다를 드나드셨으면 네. 몇 군데 정도 가보셨어요? 혹시 세본 적 있으세요? 지금 나라로 치면 한 20개 나라 정도 다녀왔고요. 다이빙 횟수는 한 2,300회 정도 됩니다.
2,300회라면 사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35년, 21살 때부터 다이빙을 했으니까 35년을 했으니까요. 2,300회라면 1년에 한 70회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거네요. 한 달에 몇 번씩 들어가시는 네.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한 번 갔을 때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은 하루에 한 5회도 하고 제가 제일 막 열심히 할 때 한 20대 후반 30대까지는 하루에 7번도 다이빙을 하거든요. 그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또 다이버들은 자기 다이빙 일지를 씁니다. 그런 이제 로그북이라는데 그 일지 쓰는 횟수가 한 2,500, 2,300회 정도. 지금도 계속 쓰시나 봐요. 네, 나 일기장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바다를 가셨잖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바다는 어디예요? 다이빙을 처음 시작한 부산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부산 어디서 제일 처음 하셨어요? 한국해양대학교 앞 해변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부산의 바다 해운대, 광안리 요 정도 떠올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중에 이 바다도 참 좋다 하는 것도 있었어요. 부산 바다 중에서요. 아까 이 기장부터 가덕도까지 한 320km 연장선인데 그 사이사이 기장의 연화리부터 시작해서 남구의 백운포, 해운대, 광안리는 물론 포함되고요. 또 영도로만 가도 영도에도 굉장히 바다가 좋아요. 그쪽에 군사 경계 지역이라서 이제 태용대 쪽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양 가장자리 쪽은 굉장히 바다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사구에서 배를 타고 한 3km, 7km 정도 가면은 나무섬과 남영제섬이라는 섬이 나와요. 여기가 원체 안에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그 해양 생태계 보호구역 7호와 8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만 들어가더라도 제주도 바다 못지않게 안에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숨겨진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 바다에.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예전에는 부산 앞바다에 고래도 보였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네. 그런 생물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래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부산에서는. 그런데 부산에서 제가 어릴 때 22살 때 청사포에서 북방 물개를 만난 적이 있어요. 물개요? 예. 제가 1989년도에 북방 물개를 청사포에서 만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인식이 부족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특종이었죠. 굉장히 반가웠어요. 바다 안에서 보신 안에서요. 네. 물개 오니까 마치 이제 동네 강아지처럼 막 따라다녀요. 물개는 사람을 좋아해요. 따라다녀요. 진짜요? 네. 그 따라다니는 걸 또 안고 이렇게 한 기억도 있거든요. 안아보셨어요? 네. 어땠어요? 부드럽나요? 매끈하죠. 크기는 어느 정도예요? 사람만한가요? 한 101m에서 1m 20cm 정도? 그 정도. 큰 개체는 아니었습니다. 부산 바다 촬영하셨을 때, 네. 와, 이건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다. 이것까지 찍어봤다 하는 거 있어요? 네, 특종이라기보다도 이제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생물들은 해마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해마가 네. 안 보이지 않아요? 좀 귀하게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안 보인다는 건 못 봤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귀하게 보이죠. 어딘가 있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귀하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해마는 그 동작이 굉장히 느린 어종이에요. 그래서 해마가 발견되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대 바다를 한 일주일 정도 한번 서치를 했어요. 일주일이나. 예, 드디어 해마를 만났어요. 만나고 그 해마를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매일 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워요. 매일 이제 퇴근하고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 주말에 가서 해마를 한 일주일 동안 그 친구하고 이제 보면서 촬영을 한 기억이 있어요. Tropical drink melting in your hand. We'll be falling in love to the rhythm of a steel drum band. Down in Aruba, Jamaica, ooh, I wanna take you Bermuda, Bahama. Come on, pretty mama, Key Largo, Montego, baby, why don't we go? We'll get there fast and then we take it slow. That's where we wanna go. We're down to Martinique, that Montserrat. 혹시 바다 촬영하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가봤다 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남극을 제가 3번 다녀왔고요. 북극을 1번 다녀왔던 그런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남극 북극은 사실 네. 여행 가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네. 어떻게 거기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 해양학을 공부한 사람, 저는 전공을 해양공학을 했으니까, 해양 쪽 공부한 사람들은 이 극지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극지를 한번 가는 게 로망이었고요. 2006년도에 정부에서 이 남극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술 작가 5명을 선발한 때가 있었습니다. 뭐, 시인, 동화 작가, 소설가, 사진 작가. 제가 사진 작가 부분에 지원을 했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력이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저한 도움이 되어서 제가 선발되었죠.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남극에 한 30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셔서는 어떤 촬영하셨어요? 네, 그 세종과학계에 좋은 경험을 했던 거는 뭐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그 해양생물종에 대한 관찰, 또 촬영 기록, 그 다음에 이 세종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30회 다이빙을 했었는데요. 수중 촬영과 그 안에 수중 생태계들, 이런 그 기록들,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보셨던 동물 중에 기억에 남는 아이들 소개 좀 해주세요. 뭐 남극이라면 역시 대표적인 펭귄이죠. 네.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게 네. 바로 이 펭귄인데 혹시 이 펭귄 직접 찍으신 거예요? 예, 제 사진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황제 펭귄입니다. 근데 전 딱 보면 이 풍경 보면 네. 사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제가 이날 이제 캠프 워싱턴에서 아침 7시부터 한 저녁까지 있었는데요. 그 일출과 석양을 다 봤죠. 일출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먹이 사냥을 위해서 떠나는 가족을 보고 또 저녁에는 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 다시 만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2마리 중에 1마리가 암컷이고 한 컷이 수컷일 건데 또 1마리가 이 물고기 사냥을 나갔다가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가지고 배우자가 이제 뽀뽀한다고 보면 되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뽀뽀해주면 예. 아주 사이가 좋네요. 아직은. 예, 아직은 누가 그러더라고. 그냥 뽀뽀하는 게 아니고 너 오늘 뭐 먹었어? 냄새 맡는 거라고 하긴 하던데 어쨌든 둘이가 이제 그 입을 맞추고 한동안 계속 머물고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진 제목을 펭귄 가족 이렇게 지었는데요. 뭐 굉장히 따뜻한 제가 사진 원래 느낌대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느낌이 굉장히 그 행복한 느낌을 받았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실 남극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저 이런 얘기 되게 재밌거든요. 아, 그래요? 남극 가셨을 때 이때 너무 아찔했다 이런 적도 있으세요? 이 표범회표를 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표범회표가 물개도 잡아먹고 해표도 잡아먹어요. 굉장히 강력한 포식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갔는 것 같아. 들어가니까 여기가 표범회표의 그 구역이었어요. 자기 영역이었어. 얘가 경고를 하는 거죠. 웅웅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수심 한 30m 정도 있었는데 물속은 공기보다 소리가 4배 빠르게 전달되거든요. 원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좌우 구별이 안 돼요. 어디서 난 소리인지 확인은 안 그냥 돼요.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 울리는 있어요. 소리. 그래서 계속 웅웅 하는 소리는 다가오는데 제가 위치는 수심 30m란 말이에요. 수심 30m라는 거는 내가 압축 공기를 사기압의 압축 공기를 마시고 있는 상태거든. 그러면 내 몸 속에는 고압의 기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30m라면은 수면으로 올라오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10분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어요. 10분 동안 천천히 올라와야 되지 또 해표 소리는 계속 들리지 하니 굉장히 불안하죠. 그게 해표 소리인지 아셨나 봐요. 그것도 이제 그 영화나 학습이죠. 대형 동물이 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나니까요. 이 장비는 한 17kg 정도 되는데요. 지금 육상에서는 들면은 무게를 굉장히 느끼는데 물에 들어가면은 이 한 손으로 다 돌릴 수가 있습니다. Je suis en colère avec toi ce soir parce que tu m'as dit que je suis à toi et je pense que tu es gros et je sais que tu es chauve et je pense que je ne t'aime plus. Même si mes cheveux reviendront.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보셨으면 바다의 변화도 느껴지셨어요? 네.
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듣습니다. 특히 제가 한 30년 이상 다이빙을 하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호기심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박수현 씨가 처음 바다를 봤을 때보다 지금 많이 오염되었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오히려 옛날보다 많이 깨끗해졌다. 왜 그러냐면은 뭐 국가 정책도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도 많이 마련되어 있고 또 시민 의식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옛날보다는 오히려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부산 바다의 변화도 느껴지세요? 그런 편인가요? 네, 부산 바다도 사실 뭐 옛날보다 많이 깨끗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게 부산시의 정책적인 그런 기반도 있고요. 또 시민 수준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죠. 앞으로의 계획, 목표도 궁금합니다. 네. 짧게는 올 말에 8월 27일 날 이제 부산 청소년들 4명을 데리고 북극을 가는데요. 무사히 다녀와야겠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부산시하고 협치 사업을 하나 제가 제안을 해서 같이 하기로 이제 계획을 잡았는 게 있어요. 이 바다 쓰레기 줄이기 시민 운동 본부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제 부산의 해양 관련 연구기관들, 또 대학들, 또 시민단체, 시민들이 같이 바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보는 게 제가 내년에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바다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